총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게이트, 홍남기, 이재명, 트럼프, 따상 이렇게 5가지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권력형 게이트에서 검찰 비리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구속되어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5장짜리 자필 문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할 5천만 원을 자신이 이모 전 대표에게 건넸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번 자필 문서에서는 거꾸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만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현직 검사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자필 문서의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 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법정 진술과는 정반대의 또 자필 진술이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이 내용의 진위에 따라서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우선 그 내용만 정리해 보면요. 예. 자,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그러면서 또 정치인이기도 한 인물과 알게 됐는데 예. 자, 이 사람의 제안이 이런 겁니다. 자,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을 잡게 해준다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당신을 보석을 받게 해줄 것이다. 검찰에겐 그런 힘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억 원대 로비를 또 이제 알선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 3명의 검사와 술자리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현직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직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그 술자리 이후에 알게 됐겠죠. 그 검사 중에 한 명은 라임 사태의 수사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어쨌든 자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자필 문건에는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매우 편파적이었고 또 일부 여당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가능한지랑 남부지검의 입장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일단 어떤 식으로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야당 정치인일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금품 로비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검찰에서 여당 정치인을 상대로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이게 편파적이고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마 김봉현 전 회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조서에 다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그랬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현직 검사하고 수사관들에 대한 비리, 그러니까 뭐 로비를 했다랄지 술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검찰에서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필 형식으로 공개를 하고 폭로를 했는데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죠. 정말 자필 그대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뭐 강기정 전 수석에게 뭐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일시, 장소 그리고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찾아와서 강기정 수석, 기동민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동민 의원도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예. 기동민 의원은 뭐 수천만 원 받고 고급 양복을 받았다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강기정 수석도 돈을 5천만 원 줬냐 안 줬냐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잡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한 것인지 또 이 부분은 약간 좀 명확치 않아요. 그러면 자필 문서로 이미 이런 어떤 내용을 작성해놓고 왜 법정에 와서는 또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줬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좀 약간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제가 자필 문서를 보면 이게 그냥 허황되게 거짓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사실은 또 다른 뭐 또 검찰과 관련된 일종의 우리가 이제는 권력 게이트라고 했습니다만 검찰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거졌잖아요. 그 이 양 부분을 두 가지 부분을 검찰이 얼마나 균형 있게 수사를 하느냐 이게 검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영일 평론가님 어쨌든 이 전직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거죠. 그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 관련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현직 검사들을 소개시켜줬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실존 인물입니다. 아까 김광사 변호사님 말씀이 이게 사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디에서 경계를 나누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지금 동아일보가 어제 바로 이 인물과 전화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취재돼서 보도가 됐는데 이 변호사의 주장
예.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 변호사라고 지칭된 이 인물의 주장은 김봉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첫 번째, 그 무렵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직 검사 3명과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예.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술자리가 전직이란 말씀, 전직이란 얘기네요. 전직 검사. 예. 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한 명은 라임의 수사 책임자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는 어려운 정황이죠. 왜냐하면 전직 검사는 맞지만 지금은 변호사인 사람들과 모여서 술을 마신 건 맞는데 현직 검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 강기정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김봉현 회장의 고충을 듣고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결국 로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검찰에게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털어놓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다. 도망가면 선처받지 못한다. 이런 조언을 해줬지. 강기정을 잡으면 윤석열 총장이 보석을 줄 거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앞서서도 많이 강조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난 8일 법정, 그러니까 한 열흘 전만 해도 강기정 전 수석을 겨냥하는 듯한, 저격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돌연 지금 야당과 검찰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제 피고인의 입에 사실 어떤 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형국이 됐어요. 굉장히 좀 기시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왜냐하면 이게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 줬다는 것과 지금 이번에 이 편지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만약 이제 어떤 전제 추론해 보자면 자신이 5천만 원 줬다라고 증언한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어떻게 풀려나기 위한 그런 예.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위중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굉장히 그 진술이 보면 구체적이고, 자, 그렇다면, 진작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럼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윤 총장이 5천만 원 받았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힘을 쓸 수 있는 검찰인가요? 이게 보석이라는 것도 사실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장 자체가 보면, 일단 보석을 해주는 주체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이 문제를 보면 윤석열 총장 주변에는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자기 사람은 다 좌천돼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 체제로서 될 때는 윤 총장이 뭐 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근데 이미 지난 조국 전 장관 시대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을 거치면서 모든 주요 인사들은 다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면 다 친정부적인 장관 인사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네. 과연 근데 이런 수사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굉장히 호재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거, 저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 다뤄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대검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예. 자, 그 국감에서 보면 지금 나온 거는 사실 강기정 전 수석의 5천만 원 수설이 쟁점이 됐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들의 유착설이 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 그 이슈와 이쪽 이슈가 뭉쳐지면 이게 희석화되겠죠. 그러니까 등등을 이제 고려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 편지에서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묘한 시점에 묘한 저는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패널분들의 개인 의견을 듣고 있는데 김관남 변호사님. 네. 근데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자필 문서가 공개되니까 법무부에게 직접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검찰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검사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필 문서에 보면 그중에 한 명이 라임과 관련된 수사팀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담동에 있는 술집에서 1,000만 원 정도 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0원만치 술 먹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 뭐 휴대폰 위치 추적하면 나올 거고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된 수사에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누군지를 확실히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감찰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대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로 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찰에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자필 문서 자체가 사실은 사실일 가능성이 큰 거고 높은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잡힐면서의 어떤 신빙성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감찰을 한다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렇게 딱 감찰을 지시가 내려지니까 법조계에서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강기정 전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술이 나오니까 바로 감찰을 지시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윤 총장 이름까지 이제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로 보면 참 그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빨리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말일 자체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사팀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검에서 감찰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에. 근데 굳이 이제 법무부에서 한 것은 뭔가 추 장관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저는 색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검사에 대한 일단 이 징계는 1차적으로 지금 대검에도 감찰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가 했다는 것은 뭔가 이 국면을 또 한편으로 어떤 법무부가 주도하겠다. 저는 그런 어떤 정책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문건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혀야겠죠. 평론가님. 그런데 네. 바로 이제 김영미 민주당 의원도 본인 SNS에 윤석열 총장이 가족 사건을 외면하고 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총력을 기울여 반전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글쎄요 축소 은폐하는데 무슨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을 아주 강도 높게 주장해온 인물이죠. 그렇죠. 이 총선에 이제 의회로 들어갔는데 자, SNS에 올린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그럼 그 우려라는 게 뭐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덮으려고 하고 네. 예. 오히려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전은 뭐냐 하면 추 장관 중심으로 검찰 개혁이 지금 밀어붙여지는 것에 대한 반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미 있었는데 그게 지금 김봉현 회장의 이 진술, 이 서면 진술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다 하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올린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까 관심이 클 텐데요. 마침 다음 주 목요일이죠.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윤 총장이 참석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먼저 과거 국감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변호사님. 네.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이 없다. 늘 거침없이 지금 윤 총장이 늘 답변해왔는데, 글쎄 22일 대검 국감 때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임기 마지막 국감인데 어떻게 거침없이 답변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거침없이 답변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윤 총장 스타일로 봐서는 머뭇머뭇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 국감 자체는 윤 총장이 굉장히 많은 공개를 받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여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모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지금 사실 김봉현 전 회장의 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포화를 아마 여권에서 이제 퍼부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또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거기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본인의 스타일상. 그러면 장모와 관련된 얘기도 그렇지만 아마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권의 시각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문건 자체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왜냐하면 옵티머스랄지 라임과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가고 있으면서 이게 국민과 언론에 완전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뭔가 쐐기를 박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제 자신과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검사들이랄지 아니면 문건이랄지 아니면 라인 자산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장이 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뭐 다음 주 국감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이런 가운데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그 가족이 한 6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요. 네. 이제 뭐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해서 뭐 투자를 못하라는 법은 없죠. 장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재임 중에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투자는 저는 안 하는 게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옵티머스 펀드가 어떤 펀드입니까?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다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NH투자증권하고 거래하다 보면 거기 추천해 준 걸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6억 원씩이나 투자한 것, 과연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문제. 또 하나는 진영 장관은 올해 재산 신고를 80억 좀 넘게 했습니다. 부동산도 많고요. 그런데 작년에 재산 신고는 65억을 냈어요. 예. 1년 사이에 15억이나 재산이 늘었습니다. 15억 원이요? 네, 재산이 늘었죠.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서 가장 재산의 상승폭이 높은 분이 바로 진영 장관입니다. 아, 네. 예. 자, 근데 그런 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 펀드에다가 6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신이 어떤 좀 재임 중에라도 국민을 위해서 어쩌면 좀 헌신하는 모습들, 좀 어쩌면 청렴한 모습들 보여주는 게 저는 정도라고 봅니다. 뭐 진영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다가 이 정부 때는 또 행안부 장관 하시고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장관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치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의심을 살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본인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사모펀드 투자했다고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뻔히 보고서도 저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채권 6억 같으면요 우리 진 장관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큰 돈을 저렇게 투자하시는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도 네. 부끄럽고 송구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 로비 의혹이 지금은 다시 검찰 로비 의혹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네. 다음 주 검찰 수사 그리고 대검 국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감 소식으로 더 이어가겠습니다.